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닝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닝샤 후이족 자치구는 중국 서부의 황허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산시, 서쪽과 북쪽으로는 네이멍구 자치구, 남쪽으로는 깐수와 접해 있기도 합니다. 북쪽은 대부분 사막지대이지만 예로부터 중원과 서역을 잇는 실크로드가 지나고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강족, 융족, 흉노족 등의 터전이었으며 서기 1038년에는 강족의 일족인 당항족 지도자 이원호가 이곳에 대하를 건국하기도 했습니다. 닝샤는 실크로드를 따라 이주한 후이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중국 성립 후 1958년에는 후이족 자치구가 됐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후이족이며 자치구의 수도는 인촨입니다. 인촨 북쪽에 위치한 허란산에는 고대 선인들의 아마가 무더기로 보존돼 있고 점베이바오 고성에는 중국 영화의 산실인 거대한 영화 세트장이 조성돼 있기도 합니다. 닝샤 후이족 자치구의 수도 인촨은 구청과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호텔을 비롯해 상업 기능은 여전히 구청에 있는데 기차역은 신청에 있습니다. 구청과 신청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 기차 여행을 하려면 다소 불편합니다. 기차역에서 서쪽으로 20여 분 가면 서하릉이 나타납니다. 입구 양쪽으로 망루가 세워져 있으며 그 아래에 난생 처음 보는 이상야릇한 글자가 써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1000년 전 이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의 문자인 것입니다. 입장권을 산 후 차량을 타고 왕릉 안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라는 소수민족 강족의 일파인 당항족 이원호가 1038년에 세운 나라로 1227년 몽골족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190년 동안 중국의 서북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송나라가 거란족 요나라에게 비단과 공물을 바치게 된 굴욕적인 전년진맹 이후 민족 세력 사이에 힘의 불균형을 틈타 나라를 건국하고 삼국 정립을 구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라는 칭기스칸이 대하를 공략하다가 사망했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고 독자적인 문화를 가졌으며 자신만의 문자를 쓰고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세력 확장에 성공한 이원호는 드디어 제1대 황제로 군림하게 됩니다. 모두 13대에 걸쳐 나라를 이끌어온 하나라는 그 규모 면에서 베이징 인근에 있는 명나라의 명13능에 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호왕릉과 쌍릉 그리고 북문 등 성태의 흔적만 남았지만 그 옛날 중국의 서북 지방을 호령했던 나라답게 그 문물과 유적이 상당합니다. 왕릉에서 출토된 다양한 문물은 서하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문자와 역대 황제들의 면면이나 독특한 유물들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원호의 반신 조각상을 보니 부리부리한 눈매가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문자의 생성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그릇이나 장신구, 무기에도 생경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자이자 개국 공신이기도 한 예리 런룽이 3년 동안 영국의 한자의 생성 과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새로 창제한 문자이며 표의 문자에 속합니다. 박물관에는 당시 하나라의 생활 모습, 축성이나 전투 장면 등이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원호의 황제 등극부터 병으로 사망하는 과정과 후계를 놓고 대립하는 장면까지도 모형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박물관 마당에는 하나라의 독특한 탑 양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탑신이 좁고 고층인 탑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길게 뻗은 길을 따라가면 하나라 왕릉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두 9개의 능원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관람이 가능한 3호릉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중국 서북지방을 호령하던 나라답게 외성과 내성의 구분은 물론이고 황궁에 어울리는 능원의 형태와 규모는 상당해 보입니다. 고대의 중법제에 따른 각 능원의 배치가 천년 전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원형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7m가 넘는 규모의 최타의 돈대가 보입니다. 이어 능원을 지키는 작은 규모의 위해청을 지나면 링청이 나타납니다. 입구인 남문과 죄를 올리던 팔각형의 시엔디엔 터를 지나 움푹 파인 능묘길을 가면 링타가 보입니다. 무덤은 이 탑 바로 아래에 조성됐다고 합니다. 그 뒤 북문으로도 성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왕릉이 바로 하나라의 개국 황제 이원호의 무덤이며 호왕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인천시에서 서북쪽으로 50km 부근에는 건축 시기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쌍탑이 있습니다. 서탑 12층 동편에 하나라 문자가 쓰여 있는 것과 석가모니 불상을 신봉한 하나라 불조원이 위치했던 곳이기도 해서 하나라 시대에 건축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탑은 39m, 13층이고 서탑은 36m, 14층입니다. 100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자태와 풍모를 그대로 간직한 쌍탑이 파란 하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의연해 보입니다. 하나라의 궁궐 뒤에 위치한 허란산에서 평야를 바라보며 세월을 반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시간가량 머무는 동안 외국인 관광객 한 명과 겨우 만났을 뿐인 외로운 쌍탑이지만 비바람에 버텨온 두 탑의 조화와 균형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쌍탑에서 북쪽으로 10여 분 가면 허란산 계곡에 다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신비한 암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을 따라 암석마다 갖가지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런 암화들은 춘추 전국시대 이래 북방의 유목민들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하나라 시대까지 이런 서민적인 암화를 이곳 허란산에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으나 원숭이, 소, 말, 당나귀, 사슴, 새, 이리 등 동물 그림이 많습니다. 특히 원숭이의 동그랗고 귀여운 인상이 마음에 들어 자꾸 눈길이 가게 됩니다. 북방민족이란 흉노, 선비, 돌궐, 해홀, 위구르, 토번, 당항 등을 말합니다. 서민들의 정서와 삶을 단순하고 해학적이면서도 진솔하게 새겨넣은 암화들이 계곡을 따라 바위마다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일 듯 말 듯 찾기 힘이 듭니다. 바위의 모양과 암화의 위치를 빨갛게 스티커처럼 붙여놓은 표시판만 잘 찾으면 됩니다. 이 독창적이고 희귀한 허란산 암화는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된 상태라고 합니다. 허란산 일대를 비롯해 몽골 공화국에도 꽤 광범위하게 암화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침 며칠 전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계곡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계곡을 건너 산책로를 따라 들어가 봅니다. 허란산은 황폐한 산이어서 이렇게 물살이 센 계곡이 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공기도 아주 맑고 주위에 나무들도 많습니다. 그 옛날 서민들도 이곳을 찾아와 즐거운 마음으로 바위에 그림을 새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한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설안산 암화가 산지에 있는 계곡은 푸른 하늘과 쭉 뻗은 나무 그리고 하얀 구름이 어울리는 한 폭의 동양화라 할 정도로 화사합니다. 닝샤 후이족 자치구 인천시 외곽 황량한 벌판에 점베이바오 고성이 있습니다. 흙으로 담을 쌓은 이 오래된 보루는 지금은 촬영 세트장으로 변했습니다. 황야 위에 구축한 중국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인 화샤 서부 영화성입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중국 영화는 이곳에서 세계로 향한다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영화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신중국 시대, 명나라, 청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각각 조성되어 있습니다. 80년대에 주스마오가 주연한 영화 목마인 세트가 먼저 보입니다. 이 영화가 중국 영화제의 상징인 백화장을 수상하자 이곳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이 된 짱이모도 신비한 보물의 땅이라 극찬했다고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네 옛 시골집처럼 신문지로 벽지를 대신하고 있으며 마오쩌둥의 사진이 벽 한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침실과 부엌도 다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텔레비전을 통해 영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신중국 이후 문화대혁명 시대를 보여주는 세트장은 난전혁명위원회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시골까지 마오쩌둥 정권의 혁명 이론과 사상이 뿌리박고 있던 당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짱구어룽, 꺼여우, 짱펑이, 꿍리 등이 출연한 첸카이거 감독의 폐황별이 촬영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 한쪽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꿍리와 꺼여우 주연의 중국 근현대사의 인생 역정을 그린 짱이모 감독의 허저도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허저는 우리나라에 인생이란 제목으로 개봉됐는데 중국에서는 상영 금지 영화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을 식당도 보이고 부대 지휘부가 있던 집도 있습니다. 지휘부의 집은 그야말로 혁명 구호와 붉은 색깔로 온통 칠이 돼 있어 생경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원래는 소나 말 같은 동물 우리였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자본주의 노선을 따르는 주자파나 반혁명 지식분자들을 가둬두는 곳으로 사용됐던 뉴펑도 보입니다. 혁명 선동을 하던 책상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색의 마오 주석 어록이 놓여 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구호가 적힌 광장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선전과 선동을 하는 공간일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는 반동분자의 모형이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목에는 반혁명분자 타도라는 글자의 팻말이 걸려 있는데 소위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꽤 높은 혁명탑 위에는 붉은 별이 하나 걸려 있고 오성홍기도 나부낍니다. 그 앞 붉은 원 안에는 마오쩌둥이 미소를 짓고 있는 초상화가 활활 불타오르고 붉은 깃발을 든 사람들이 도열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노동자와 농민, 군인과 공산당원이 태양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도 있습니다. 홍보 영화를 상영하던 스크린과 함께 앰프도 걸려 있습니다. 스크린 앞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나무와 돌이 놓여 있고 영사기를 돌리는 사람도 보입니다. 1960년대 신중국의 사회 모습을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것들을 촬영 세트로 꾸며놓은 곳입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고증된 장면들이라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보는 느낌입니다. 이곳에서 세계를 감동시킨 영화들이 촬영됐다니 정말 중국 영화의 산실이라 부를만합니다.
명나라 세트장인 민청 안으로 들어가면 이곳에서 촬영된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들이 있고 인상적인 촬영 세트가 곳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대극은 전쟁 장면이 많아서 그런지 전쟁 무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곳은 영화 신용문 객잔 촬영 장소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와 객잔의 모습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말과 낙타도 있고 당시 풍속도 많습니다. 아이들은 북을 치기도 합니다. 칼과 창, 방패들이 그대로 널려 있어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양털로 모포를 만드는 깐잔 공예를 한 아저씨가 열심히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 깐잔은 서부 지역 유목민들의 옷이나 신발, 바지나 모자를 만드는 생활 공예입니다. 양털로 여러 공정을 거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뭇가지로 가벼운 양털을 떨어내는 모습이 신기해 보입니다. 보루의 성곽을 하나 넘어가니 분위기가 다소 바뀝니다. 게다가 갑자기 거미 귀신인지 흡혈귀인지 모를 영화를 찍었다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곧 낯익은 영화 하나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바로 1988년 제작된 짱이모우의 영화 홍가오리앙입니다. 웅리를 세계적인 배우로 탄생시킨 영화로 우리나라에서는 붉은 수수밭으로 잘 알려진 영화입니다. 영화 중에 등장하는 위에량먼도 그대로 보존돼 있고 웅리가 살던 집과 이불, 시집 갈 때 탔던 마차, 술 제조하는 항아리와 창고도 잘 보존돼 있습니다. 이 영화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직접 술도가를 만들어 술을 빚었다고 하니 역시 좋은 영화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명나라 세트장에서 100여 미터가량 떨어진 곳이 청나라 세트장입니다. 주로 청나라 말기부터 중화민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중화민국 국기가 걸린 곳을 지나니 청나라 세트장 거리가 마치 풍물 전시장 같습니다. 만두와 닭고기를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염직과 구두수선 모습 등이 즐비한 서민적인 거리입니다. 중국 드라마 중 인기를 많이 끌었던 차오지아 따위엔 세트장이 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짱친친이 주연한 드라마로 산시성 핑야오를 배경으로 청나라 말기의 상인 집안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성은 유명 소설가이면서 사업가이기도 한 짱시엔양이 조성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영화 세트장을 고부가 가치 문화산업이라 판단해 이 황량한 땅에 중국 대중문화의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그의 선견지명으로 중국의 많은 영화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그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청나라 세트장 입구에는 엄청나게 큰 차 주전자가 있는 찻집이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벌판의 고성을 통째로 영화 세트장으로 꾸밀 수 있다는 것도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